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걸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그냥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래도 당에 계시니까 의원님이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순수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1심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기사들 보고 방송들 보면은 2심 그리고 대법원 대부분 1심 이렇게 나면은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들리더라고. 일단 그거는 맞습니까? 쉽지 않은 거는? 원래 1심 항소, 그러니까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30%?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타이밍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2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뒤집지 말아달라 이런 공문을 내렸어요. 법원에 판사님들한테. 그래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 항소한다. 뒤집힐 걸. 그러고 나니까 정말 1심 판결이 오히려 조금 길게는 되더라도 2심을 항소를 잘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항소를 해도 항소 기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마치 1심은 무조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심하고 3심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명수 대법관 이제 오면서 대법원장 오면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심리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심 판결이 뒤집어지기 어려운 거는 맞지만 그런 일이 뭐 없거나 벌어지지 않거나 이건 아니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변호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시지만 실질적으로 1심에서 2심 뒤집어지는 예는 왕왕 있고 많이 있고요. 또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1심 판결 되게 많습니다. 그런 판결 받을 때마다 전부 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1심에서 전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골프 사진 그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죠. 그 기초 사실이나 전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쓴 것처럼 지금 판단하잖아요. 또 두 번째 그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이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실제 용도 변경하고는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사님은 그걸 섞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기초 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잘못된 사상 누각이 돼버려가지고 그 위에 쌓아올린 것들은 한 번만 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2심이 있고 3심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21대든 뭐 22대든 그 전이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예가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사람은 뇌물과 관련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받은 거예요. 다 최소한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벌금 150만 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거고.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정말 과연 그런 정도 행위에 해당합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거나 혹은 자기를 당선시키겠다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예하고 비추어 보아도 현실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럼 이런 걸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네 번째가 하나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또 있어. 있어요. 지금 이 판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닌 분들은 또 그쪽에 관여돼 있는 분들은 뭐 어차피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 4번 리스크 이제 현실화된 건데 뭘 화를 내? 너네 자꾸 이게 유죄 나오니까 딴소리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한동훈 제일 신났잖아요 지금.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얘기는 이 사건의 기소가 벌써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소라는 거잖아요. 기소 자체가. 이런 종류의 기소는 사실 선택적 기소인 것이고 검사들이 우리 의원님 검사 출신이지만 배타적으로 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휘두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결국은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대통령님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어. 이거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걸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유죄가 나왔지만 혹은 유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지만
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한번 실력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로는 25일날 위증교사 이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법적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나온 그 논리를 따라가서 보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게 많거든요. 예전에 허위 사실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많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후보였죠. 그때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 봐서 돈 빼고 절여냈다. 근데 이거 손실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손실 봤던 돈을 또 돌려받았잖아요. 주포한테 돌려받았나? 네, 주포한테 돌려받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건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걸 지금은 그러면 수사를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기간 공소시효. 그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은 6개월인데 아 선거가 끝나고 2달 만에 대통령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월 2달 빼준 다음에 네. 정지가 됐으니까 퇴임 후로부터 4개월이 남습니다. 퇴임 후에 4개월. 예. 그럼 아직 뭐 죽은 건 아닌 거네. 퇴임하더라도 4개월 동안은 시간이 있는 거고. 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퇴임 후에 수사 어쨌든 좀 그때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마 표정이. 퇴임 시기도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될 겁니다. 이대로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처럼 악행을 쌓는데 어느 국민이 저것을 그냥 방치를 하겠습니까? 줄리 앙뚜아네트님이 우리 박균택 의원님 후원했습니다. 그래요? 열일하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후원. 열일하시니까. 아유 저렇게 훌륭하신 시민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그 결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이 퇴직한 부장 판사님이랑 뭐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난 다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당연히 나누겠죠. 근데 그 판결 선고 나자마자 그냥 탁 먼저 튀어오른 기사 중에 하나가 중앙하고 이제 조선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이분은 정통 법관이다. 이분은 치우치지 않는다. 뭐 어떤 활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30년 된 정통 법관 출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류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분에게 물어봤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생각하시냐? 예,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저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보여주세요 하면은 어. 되게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자료 화면이 없나요 여기는? 없어. 말로 해야 돼. 내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정도 성의도 안 보이다니. 잠깐 여기에 지금 원고에 있는 거는 원고 있는 걸 말해주세요.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네. 판사의 본분 망각. 검사 판사가 대선 후보 고르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법관이 이제 선출되는 게 아니죠. 근데 검사 그리고 판사가 대선 후보를 고르는 나라. 그러니까 1심 결과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끝내겠다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꼴이야.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일개 판사 손끝에 운명을 맡기다니 나라 망할 일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 그 사람이 목숨줄을 끊어놔도 되느냐. 국민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정치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맞냐? 이제 그 전제는 당연히 기소가 엉터리라는 뜻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한 부장 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리 누구처럼 정통 법관이라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판사 입만 쳐다보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나도 30년을 내리 판사만한 내가 이 사건을 맡았던
맡았더라면 나는 무죄를 선고할 거 아니면 이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니 오히려 내가 공소 기각을 하거나 왜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아니면 스스로 회피해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실제 정통 법관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 의원님한테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진짜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 있었죠. 그 하나 빼고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만큼 드물고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중형이 나왔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는 어떤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제가 이렇게 아는 세게 나온 법에 대해서도 거는, 네.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그 죄명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판결을 한 경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죄 무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충격일 뿐 양형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형은 분명히 지나치죠. 지나치다.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양형을 보면서 양형이 높다는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유독 이렇게 센 양형을 한 거 보면은 어떤 피고인에 대한 굉장한 뭔가 편견, 불만, 불신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었구나. 그것의 표현이라는 것들이 더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인 것 마음에 같습니다. 걸리는 부분이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위증교사 사건 25일인가요? 네.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의원님이 그 녹취 파일 공개하신 거 있잖아요. 30분짜리. 예, 제가 예. 그거 오늘 오기 전에 싹 듣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증교사가 아닌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번 이제 25일 사건 일단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말 해달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있는 대로 해달라. 기억을 상기시켜서 해달라. 근데 그건 확실히 있더라고. 이런 진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내가 의견서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쟁점들을 한번 보고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김진성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것은 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좀 오해되기 쉬운 표현이 뭐가 있냐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달라는 의미인가 해가지고 저도 잠시 긴장을 하고 전반적인 문장을 봤는데 네. 너는 그 당시에 김병장 시장의 측근이었다. 측근 비서였지만 재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밖에 지금 나가 있었던 때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구청이 상황을 보지 못했을 수 있겠지. 그 대신 수시로 오가면서 상황은 전해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봤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전해들은 것을 전해들은 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들었다는 얘기가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 안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해달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 맥락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교사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김진성이 나 위증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위증교사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위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위증을 시킨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 거랑 시킨 거. 그러니까 곽수산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제가 안 시켜도 제가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위증했다라고 하는 거는 위증 교사를 하려면 내가 절대 위증할 마음이 없었는데 시키는 제가 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지 위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거짓말할 생각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위증 교사를 반드시 이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김진성이가 나 위증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넌 당연히 무조건 네가 위증 교사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저 재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화면 제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의원님 설명 한번 앞으로 한번 좀 정리합니다. 앞칸으로 더 앞에 있는 거. 예. 그래 차근차근 가봅시다. 우리 진짜 차근차근. 예. 일단은 위증 교사를 이제 했냐? 교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위증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진성 씨가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듣기를 원했던 것, 증인으로 증언을 서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김병량 전 시장과 최모 PD 간에 고소 취소 약속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둘 사람 사이의 야합이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누명을 쓰고 그러다는 것을 네가 좀 증언을 해주면 하는 이런 바람하에 저 증언을 부탁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법정에서 제가 모시던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럴 뿐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네. 위증이 없는 거죠. 저건 실제로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했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저걸 기소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못 하니까 두 번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걸로 기소를 한 겁니다. 바꿨어요? 또? 예, 핵심은 기소를 못 해버린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너 그때 고소 취소 협의 과정 같은 거 밖에 나가 있어서 잘 몰랐을 텐데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이게 위증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김진성은 내가 위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 자백을 하죠. 근데 이 자백을 왜 하느냐? 그럼 왜 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네. 16년도 넘은 일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전혀 자기만 아는 일인데 왜 굳이 나 위증범이 맞아요라고 얘기했을까? 74억짜리 알선 수재 사건으로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예. 근데 저걸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이미 기소해서 형을 김인섭이라는 백현동 브로커 거기는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김진성은 기소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내용을 위증을 자백을 해줘야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협조를 해줘야 하니까. 저는 이거 전혀 몰랐네. 그 2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2번? 예, 근데 억지로 자백한 것이 저건데.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 한번 아까 그 2번 화면 아까 2번 자료. 예. 자 보십시오. 고소 취소 그 과정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 이게 위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저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보지만 인정한다고 하면 쳐봐요. 근데 저 증언이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을 부탁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저거 관련해서는 예, 그냥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그런 야합을 했다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지 뭐 이거 협의 사항을 네가 아냐 모르냐 이 과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런 주변부적인 가십적인 내용은 근데 이걸 교사할 리도 없고 또 그다음에 저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핵심 측근이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검사 사칭 사건에 고소 대리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걸 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안다고 믿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을 부탁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허위에 그 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증도 없었고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항이었고 또 교사죄가 될 수가 없다. 고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유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의원님 설명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그 의혹 관련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74억. 74 알선 수재 혐의가 있는데 기소조차 안 당하고 그거 한 건이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액수불상의 알선 수재 사건이 또 있습니다. 두 개를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그 주변 고소 취소 합의 사실을 그때 네가 알았냐 몰랐냐 저 말도 안 되는 저 주변부적인 사실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징역을 3년이나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한한 구형이죠. 근데 저런 짓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70억대의 알선 그 수재 사범을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저건 직무유기죠. 네. 근데 검찰의 저런 뉘앙스는 의혹이 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거 보면은 뭐 팩트라고는 아직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신빙성이 있는 듯한. 김성태 저 대북 송금 사건도 그러니까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봐줘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 검찰이 사소한 편의를 봐주거나 10개 중에 좀 저 자잘한 거 괜히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 욕만 얻어먹을 거 이런 것을 빼주고 편의를 봐준 적은 있지만 그쵸. 국가보안법을 빼주거나 더 큰 저런 알선수재 사건을 빼준 것 자체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의 검찰이 왜 저렇게 변했냐에 대해서 참 마음에 충격이나 쓰라림이 큰 마음이 거죠. 안 좋으시겠어요. 원래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그 검사 후배들이 요즘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 좀 너무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고 예, 제가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 뒤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제 좀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데 왜 이게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응. 그 녹취록을 응. 가지고 수없이 짜집기 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 의견서 보내면 네.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읽어보고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할 때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공직선거법상 우리 그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있었던 선거 결과가 나왔던 거는 기억이나 주관적인 느낌과 관련된 공소 사실인데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무죄 나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까지도 야 이건 많이 나와봤자 많이 80만 나와요, 원이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위증 교사는 그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제가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건 시켰기 때문에 혹은 이 전화 내용 들어보니까 뭐 의견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겠지. 이게 훨씬 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지. 실제 위증 교사가 유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은 아까처럼 증언한 사람이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지. 자기가 자백하니까. 검찰은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나쁜 부분만 모아놨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서 그럴 겁니다. 그 제가 녹취록을 30분짜리를 쭉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정말 일반적인 관점으로 들은 그냥 제 소감평이라고 해야 생각으로, 되나? 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단 하나도 좀 이거 아닌 거를 좀 이렇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 논란이 되는 그 발언이 제가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좀 하겠습니다도 약간 김진성 씨가 그 말이 나오기까지 통화가 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듣고 기억을 뭐 한번 되짚어 봐달라, 있는 사실 얘기해달라 이런 과정 중에 어찌 됐던 간에 그 텔레그램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변론하는 거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을 떠올려 달라. 그러니까 예 제가 뭐 그럼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크게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겠습니다의 뉘앙스는 전 아닌 걸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짜집기만 한 거를 또 따로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걸 들으면은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짜집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상. 악마의 편집이 예. 중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위키에 쳐도 나옵니다. 진짜 30분짜리를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지가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거를 꼭 한번 듣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꼭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1심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여쭤봐도 되나? 진짜 냉정하게? 예.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된다,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냐라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가 그렇게 계속 나와버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브라질처럼 되는 거죠. 룰라 대통령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사실상 멀리 봤을 때 최악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원님? 만약에 이것도 대법원에서 쉽지 않게 돼버리고
진짜 최악을 생각한다면 위중교사도 만약에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결과로 나와버리고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되다 말도 안 된다 해도 그냥 나와버리면 끝인 거잖아. 그때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런 건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죠. 내가 의원님이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아니, 여쭤본 거예요. 제가 답을 먼저 하고 네. 노 변호사님이 또 해주시면 저 좋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욕먹을 그 각오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 2, 3 네. 그 심급 제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또 법원이 가끔 이상한 판결, 뭐 또 고무줄 판결, 상식에 안 맞는 판결로 비난을 받는 그런 법관들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보면 방통위 그 저 뭐 의결 사항에 대해서 위법 의문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실에 쫓아갔던 뭐 저 시위 하려고 갔던 그분들 영장 청구했던 걸 또 기각을 하는 뭐 그런 판사들이라든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것이고 네. 또 1심에서 이런 그 문제적인 판결이 나더라도 또 2심, 3심에 훌륭한 또 법관들에 의해서 시정될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추가적으로 이 특성을 반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적극 개입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평등 원칙에 비하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맞지만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이 선택하는 영역,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주의 뭐 원칙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관 한 명에 의해서 그 어떤 정치인들의 운명이 또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이 좌우되는 일은 조금 그 드물어야 하기 때문에 법관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집권을 하면은 검찰권, 경찰권을 다 손에 쥐게 되죠. 인사권과 네. 지휘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적 죽이기에 나설 수는 있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본인은 또 어떤 그 불소추 토권을 갖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은 완전히 정적 죽이기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관용과 화합과 또 뭐 취소 뭐 합의 취소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관대하지 못하고 수사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법원이 더 중심을 잡고 견제자 역할을 해줘야 이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뭐 훌륭한 법관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법관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결국은 법관도 우리 그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국민들이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또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쟁점과 또 뭐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법관 3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다 알고서 비판하는 이런 그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 저 너무도 큰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이 들게끔 관심을 가져주고 비판해주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관들도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건전한 관심과 비판은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반딧불이님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거를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일 날 위증교사 판결 때 마치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뭐 징역형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정 구속시킬 수 있다. 왜?
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체포동의안 지난번에 가결시켜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일부러 지금 그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에게 법정 구속시켜라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어로밖에 사실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식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던 건 지난 국회 때 그 얘기고 이미 네. 국회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국회하고는 이 회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미 지난 걸 가지고서 이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당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판결 선고하지 않은. 근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게 바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이 재판부에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난 살고 싶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사법부를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믿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